지난 시간에는 1960년대에 월남전과 더불어 초월 명상이 서구 사회를 휩쓸어 갔기 시작해서 20세기 말이 되는 그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1세기의 전개와 명상 열풍을 이 시간에는 얘기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타임지 2003년 8월 3일자 타임지 커버 스토리는 The Science of Meditation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상의 과학이라. 명상의 과학.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2005년 9월호 뉴스위크의 특집을 만든 특집이 한 권 전체가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하고 심신의학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명상으로 병을 고친다. 심장병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이런 데 지금 활용되고 있다 하는 소식을 그 뉴스윅이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005년 11월 30일 날 달라일라마가 신경과학에서 신경가소성, 뇌과소성 이런 가지고 특별 강연을 했다는 거 얘기를 드렸고, 2005년 그해 1월 3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신년 특별호에 명상을 하면 뇌를 바꾼다 이런 타이틀을 냈습니다. 명상을 하면 뇌를 바꾼다. 참 엄청난 얘기죠. 명상으로 뇌를 바꾼다. 이 시점이 대개 2005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쯤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다 일일이 적지 않고 내가 2014년에 껑충 뛰어갔는데 2월 3일자 타임지의 카바 스토리를 보면 마음 챙김 혁명, 마인드풀 리볼루션 이렇게 달아요. 이제 여기 그림의 세 번째 그림인데요. 저걸 보면요, 이 의료 장면에 있어서 혁명, 그 다음에 교육 장면에서 혁명, 산업 장면에서의 혁명, 군사 작전 장면에서의 혁명, 이 온 세상이 이 마음 챙김으로 달라지고 있다. 오죽하면 리볼루션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정신적인 혁명.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신적인 혁명. 그런데 이 명상혁명, 이렇게 서구 사회는 명상의 열풍이 불어오고 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미국 심리학회 공식 잡지인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10월호를 보면 When Mindfulness Therapy, 즉 마음 챙김이 치료가 된 시대. 마음 챙김은 수행이 아니라 마음 챙김 명상이 치료가 됐다. 이제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심리치료, 심신치료를 한다. 그 시대가 됐다. 수행의 시대가 아니라 치료의 시대로 갔다. 자,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앞에 이제 다른 제목이 명상은 이제 의학이자 과학이다. 과학이자 의학이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 잡지에서 이렇게 시사 잡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상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2014년에 카바진이 아까 이게 폴 캐터로스 리빙 그 책을 완전 개혁판을 새로 냈어요. 그 개혁판 서문을 보면 자기가 만든 MBSR 원조. 이 MBSR 프로그램이 MBSR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하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물경 720개가 나와 있다고 돼 있어요. 720개. 그 중에 제가 만든 것도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720개 나와 있대요. 제가 만든 게 KMBSR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국 문화, 우리 전통 문화, 우리 명상 문화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거에 만들어요. 우리 거. 그게 바로 불교가요. 지금 대개 네 가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처님의 원음이 제일 가깝게 한 게 엔신 부디즘, 그 고대 불교를 가져가는 미얀마에 남아 있는 윗바사나 초기 불교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으로 가. 중국으로 하면 차이니즈 버전, 중국식 버전을 바뀝니다. 그게 선불교가 아니라 중국식 버전이거든요. 차이니즈 버전. 이 중국 불교가 우리로 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은 불교가 없고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이 티베트로 간 불교입니다. 티베트는 그 지형의 이 독특함, 고산지대고 고립돼 있고, 그래서 수행을 많이, 요가 수행, 이게 많이 해온 그 요가들을 자기식으로 이제 개량을 하고, 거기에다가 불교 사상의 기본인 부처님의 자비 사상, 컴패션, 이게 또 이제 불의 사상이라고 해요. 면두월빙, 동체 대비라고 그러죠. 이거하고 묶어져 가지고 독특한 티베트식 불교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양으로 간 불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MBSR이니 뭐 이런 것들이 즉 실용적 불교, 말하면 치료 불교, 활용의 불교, 수행이 아닌 치료의 시대로 간 이 불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소중한 거지만은 각기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 속에 공통성이,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근본이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그 말단적인 거를 막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이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불교를 해야지 부처님 법을 잘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고대의 그 신라 시대, 삼국 시대 때 그 시대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리얼리티가 현실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시대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건 흘러간 옛날 얘기예요. 그게 옛날 얘기. 지금 도저히 닥쳐오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고 여기에 법으로 여기 맞는, 이게 바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공감을 하고 이 우리 문화, 우리 민족, 우리 사회의 이 아픔을 해나갈 때 그게 활력 있는 불교, 살아있는 불교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는 이 불교들은 오늘날의 문제를 많이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도 그런 실용적인 불교를, 과학적인 불교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국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우리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부처님 법으로. 맨날 서구의 미국 이론만 하지 말고 이런 거 같은. 그 다음에 인성 교육 문제도 바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 이렇게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모두 서양 학자 그 이론이란 게 10년, 20년밖에 안 갑니다. 이론이란 거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불교의 이론, 따뜻한 이 부처님의 이론을, 마음의 이론을 오늘의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이론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고,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더 따뜻한 마음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MSC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 정신만 있으면, 자비의 반대는 뭐냐면 적개심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적개심이 산다. 분노의 시대입니다. 분노야. 막 그냥 분노가, 이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온통 난립니다. 무슨 큰 항공사 무슨 그런 사건 한번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분노 조절 이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이 뭐 이런 것들 조절하려면요 알아차림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좀 화가 났다.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있다. 이 알아차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조절이 돼요. 알아차림을 안 하니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아차리면 소용없어. 그건 아른말이에요. 그건 아른말이. 분별죄 그거는. 그건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예? 정말 셀프 어웨어니스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돼. 셀프 어웨어니스 내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 스스로 알아보는 거. 알아야지 그 다음에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조절. 예?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을 못하면 그 참기만 하면 병이 또 나. 그 다음에 이게 참기만 안 하고 또 표출만 하면 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내도 병, 안 내도 병. 적절하게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지 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조절 잘못된 거거든. 적당하게 해야 돼. 참으면 병 생겨요. 참을 일자 100개면 못 일으켜. 그 참말 거짓말이고. 누가 그걸 참으라 합니까? 옛날 사람들 그게 대가족을 이뤄가지고 살아가려 하니까 모두 지방방송 많이 틀면 시끄러우니까 그만 시끄럽다 한마디 하고 그냥 뭐 여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 여자들 다 병 걸리잖아. 그게 화병 건가요? 화병. 한국 문화의 독특한 병이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오는 병이에요. 적절하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중도 사상에 중용에 서고 중도 사상에 서면 이 변단에 저 변단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평상심이에요. 그게 평정심이에요. 그게 바로 도란 말이에요. 예?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요. 이 공부가 마음 공부란 말입니다. 알아차림 다음에 자기 조절. 네. 이렇게 해서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예? 마음속에. 그게 불성을 기르는 거죠. 그 심리치료 저절로 돼버려요. 분노가 아이고 자비심 자꾸 캐봐. 분노가 저절로 부서졌는데 저절로 부서졌는데 무슨 심리치료 따라 있어요. 기법으로 이라고 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 길러가. 우선 자기부터. 자리 곧 이타입니다. 예? 내가 따뜻해야지 남한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내가 아닌데 뭐 남을 뭘 돌봐줘. 그건 위선이지. 거짓말이지. 자리 가는 셀프 컴패션. 스스로를 이 연민을 갖다 자기 연민, 자기한테 자애를 베푸는 거죠. 그 명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명상 KMBS라는 거는 이 정신을 그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집중 명상, 그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예? 그가 수식관,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진원 같은 거 하는 거, 연불 같은 거 하는 게 진원 명상이거든요. 그게 사마타 계행됩니다. 그래서 막 그 다음에 그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막 한다든지 긴 이 저거 만트라도 있고 짧은 엄만이 반면과 짧은 것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음사하고 되풀이하고 하면 마음 집중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전통 명상이에요. 예, 그 우리가 있는 거거든. 있는 걸 써야지. 그 이치를 이제 우리 알고 쓰고, 그 다음에 자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족했던 게 마음 챙김이야. 알아차리면 안 돼 있었어. 무조건 참아라 그러고, 이거는 좀 우리가 새로운 걸 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이 명상에서 두 가지를 지관쌍수라 그러거든요. 지란 건 사마타고 관이란 건 위파사나인데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 날개만 자꾸 키우면 균형이 안 맞아 못 날아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날개를 붙이고 몸뚱이는 자비의 몸뚱이.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 날아갈 수 있는 게 KMBSR의 그 철학이고 수행의 그 기본입니다. 그걸 아시고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두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충실히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문들이 이제 1년에 한 1000편 가까이 나오는데 막 쏟아진 우리나라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 막 나와요. 막 나오고 뭐 석사를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마음챙김만 가지고도 많은 논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뭐 한의사들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서양이 양이들도 꽤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양이들 굉장히 그 우월성 가지고 서양의학 그 체계의 우월성 가지고 한동안 안 했죠. 안 했지만은 아까 지금 설명한 대로 서양의학 자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그 불교 계통의 명상을 하신다는 분이 큰 수학을 못 얻고 결과를 못 얻어서 해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한 분들이 점차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불교의 추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과학자들 경계를 하냐면 큰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불교 수행에서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불교 수행. 불교 수행이란 게 초기 불교 수행입니다. 그게 금욕적인 거예요. 금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체 대비라고 자비사상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비사상.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기법으로 배워요. 기법. 호흡을 요래해라. 마음 챙기면 뭐 웃자라. 완전히 스킬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기술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또 같은 기술이라고 도구를 이 흉기로 도끼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쁜 놈이 도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살인한다고. 예? 마음이 건전한 사람 도끼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나무를 패거나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만드는 이기가 되죠. 그렇죠? 같은 칼도 도둑놈이 지면 이게 또 도둑질하는 흉기가 되고 아줌마들 지면 이거 요리하는 칼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 너무 스킬만 그러면 정신 어디가 있냐? 나쁜 정신으로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당장에 너 배워가지고 얼마 배워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쏘기고 야바오꾼처럼 이게 부처님 정신 팔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상학회를 만들고 철저하게 퀄리티 컨트롤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함부로 자격증 주지 말고 딱 교육 다 그냥 철저히 해야지 되지. 그냥 남발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남발하기 좋아요. 면허증 좋아하고 면허증 수십 개 가진 게 뭐 그렇게 자랑입니까? 하나를 똑바로 해야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720개 프로그램 나와요. 700.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거의 이제는 이 마음 챙김을 활용해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차츰 앞으로 공부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했는 업적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매년 10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제일 위에 이제 왼쪽으로 보면 리차드 데이비슨이라는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아리조나에 같이 있었던 그 교수의 제자입니다. 저 사람 앞으로 굉장히 언급이 많을 거예요. 좌반구 우세성이라는. 이 우리 이마 쪽에 두 쪽에 이렇게 좌측 우측 반구가 붙어 있는데 이 우반구가 우세하면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번민이 많고 이게 이제 범뇌를 만들어내는 뇌예요. 뒤죽박죽. 그런데 이제 마음 챙긴 명상을 하면 그 우세성이 오른쪽 전뇌에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좌방구로 넘어가요. 이 좌방구 우세성이 되면 이제 긍정적이 되고요. 낙천적이 되고요. 모든 걸 행복하게 느끼고요. 사고가 정리가 돼요. 우리가 정리 안 된 생각, 알아차림 없이 조절 안 된 생각은 번뇌망상이고 잘 알아차림을 해서
적절히 정리가 되고 조절이 된 마음은 이거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마음 속에 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좋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면 우리의 뇌는 행복한 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뇌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경지가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 경지까지 가겠지요. 그게 붓다 브레인의 책의 그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 붓다의 뇌를 만들어 보자. 행복하고 지혜에 가득 차고 긍정적이고 그런 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말이죠. 이 진화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수백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원숭이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뇌가 어디가 커졌냐면요. 연합령이라는 뇌가 커졌어요. 뇌가 이제 커졌는데 원숭이보다 많이 커졌는 게 연합령이라는 뇌가 커졌는데 그 연합령이 전부 생각하는 뇌예요. 오만 잡동사를 다 생각해내는 겁니다. 걱정거리부터 해서 좋은 것까지 온갖 걸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방구가 많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걱정거리, 후회하는 일,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 챙김을 해서 참 알아차림하고 잘 조절하고 순서가 맞고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하면 조절이 되거든. 이래 되면 좌방구로 웃어지는 거예요. 우방구, 이 번뇌망상에는 쉬는 거고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아주 명료한 내만 제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스님 가운데 프랑스의 분자생물학 박사를 하는 마띠우 리까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불교의 스님 된 거예요. 티베트에 와서 그 달라일라마의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네팔에 상주를 하고 있고 인도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스님이 수행한 지가 벌써 한 5년, 40년 다 돼가요. 근데 이 스님의 뇌를 찍어보면 좌방구의 우세성이 좌측 전전도 명랑하고 낙천적인 뇌를 한 거예요. 이쪽의 뇌가 99.7%가 움직이고요. 우방구 번뇌망상에는 0.3%밖에 안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장 행복한. 마띠우 리까르의 책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나와 있어요. 번역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리까르 우리나라도 한번 왔다 갔었고. 그렇대요 우리도. 티베트 스님 175명을 위스콘신 대학의 리차 데이비슨이 모시고 와가지고 에페마라에 촬영을 해보니까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모두 좌방구 우세성이. 좌방구. 수행을 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안 바뀌었다 하면 그건 멍터리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우리 중생도 여러분 걱정 많은 여러분도 나도 8주만 하면 바뀌어. 한 8주 강의 2달 아이가. 그 다음에 한 1년 이 정도만 하면 꽤 많이 바뀌어. 이런 증거들이 1년에 1000편의 논문 속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포체가 커졌다. 어떤 사람은 수지상 돌기가 커졌다. 어떤 사람은 악손이 더 굵어졌다. 별막 그냥 논문을 가지고 쏟아져 나와요. 자, 이걸 보고 있는 제가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년 부처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하셨나. 오늘날 과학자들 정말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 앞에 정말 경배합니다.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이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붓다 브레인을 번역해 가면서
아유, 정말 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 책은 미국 아마존의 37주 베스트셀러예요. 기독교 국가에서요. 어떻게 그 책이 아마존이 제일 큰 책방 아닙니까? 37주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어느 스님이 쓰신 책은 150만 해민스님과 200만 권 이렇게 팔렸대요. 법정 스님 책. 그 너무 이제 편차가 심한 거예요. 하나의 과학적인 미국 사람들은 과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야지 팔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감 있게 감성을 잘 다루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정서하고 미국 사람들 정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한국 불교는 감성을 다루는 불교가 굉장히 지금도 잘 됩니다. 거기에다가 과학의 옷을 입히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두 날개를 부득거린 한쪽 날개만 지적, 지적인 거하고 에모셔널한, 인텔렉츄얼 에모션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뇌과학 보면 뇌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 명상을 했는데 내가 하나도 옛날하고 안 달라졌다 하면 명상회가 뭐 할 거라고 아무것도 없죠. 이게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초기에는 뇌파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들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하게 돼요. 제일 후에 요즘에 이제 감마파학 하는 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1초당 이 주파수가 한 80까지 가요. 40 내지 80 사이. 굉장히 빠른 뇌파입니다. 굉장히 빠른 뇌파고 이걸 감마파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뇌 피질 전체 뇌 영역 전체 골고루 퍼져가지고 시간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동조성을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를 그러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뇌가 굉장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번뇌망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피어 마인드, 순수한 마음, 자비심 같은 이거를 가득 찬 사람들이 이 감마파를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해보니까 수행을 50년, 40년 이렇게 한 수행성 스님들한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 안 나와요. 이 우리 그렇지 자비심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산만하게 짝이 없고 욕심 많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나올 리가 있나 이게. 그죠? 이렇게 수행을 가면 이 고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적이냐. 수행의 결과 감마파가 나온다. 조금 이제 그 번뇌가 많은 사람 그 밑에 있는 베타파가 나옵니다. 이거는 12개에서부터 30개 정도의 주파수가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불규칙적이야. 이거는 번뇌망상파야. 쉽게 말해요. 우리가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은 사람, 번뇌가 많은 사람, 그렇죠? 내가 쉬고 있으면 번뇌가 쉬는 거거든. 내의 동요를 뭐라고 말하냐면 번뇌라고 그래요. 사이언스에 킬링스워즈라고 2010년에 사이언스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A wandering mind is unhappy mind. 이 동요하는 마음, wandering, 동요하는 이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사이언스에. 2010년에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야. 그거 쓰는 걸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동요하는 마음이 번뇌의 마음, 번잡한 마음, 번잡한 괴로움이야 이게. 이게 언해피한 마인드 맞잖아요. 예? 사이언스에 그런 게 나와요. 사이언스가 보통 잡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감마파 나오는 그 고성들의 그 뇌파를 보고 너무 우리가 참 스님들 그 수행하신 그 모든 게 그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얽혀 있는 얘기만 해도 여기 하루 종일 했다. 그 읽으면서 너무 환희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 그런 연구를 다 했더라고. fMRI 통에 딱 들어갈 때 스님 제가 사인 딱 하면 혼자 무조건적인 자비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마음 모아서 모든 생명을 참 사랑하고 모든 생명과 뜻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이런 마음을 내요. 이런 내면 뇌파로는 감마파가 나오고 fMRI 상에서 독특한 또 우측 반구에 연민을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선피질이라는 데가 있는데 선피질 인슐라라고 거기가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감 브레인.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민을 담당하는 공감과 연민이 약간 좀 달라요. 공감은 감정적인 동일성을 말하는 거고 연민은 정말 자비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안테리어 싱귤레이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활동을 하고 이게 수행한 모습이 수행하신 그 마음의 결집이 이렇게 fMRI로 또는 뇌파로 다 찍혀 나오는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걸 보고 불교를 평가하고 명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은 명상 수행자예요. 제일 왼쪽 거는 쉬고 있을 때 레스트라고 쉬고 있어요. 명상 안 할 때입니다. 자, 그때는 크게 다른 바가 없죠. A라는 사진은 전두 이쪽 앞에서 잘랐을 때 그 단층 촬영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F라고 그 밑에 있는 E라는 사진은 요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단층 촬영을 했을 때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A는 별 사인이 안 나타납니다. 쉬고 있을 때 뒤쪽에 명상 수행가가 뒤쪽에 약간 파란 점이 있는데 요거만 있죠. 여기 조금 있고. 그런데 명상에 딱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막 활동하는 부위가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노란 부위가 많죠. 예. 이게 요 인슐라 부분이네. 여기가 공감의 브레인이에요. 공감 브레인이고 이쪽에 일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무슨 연민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애예요. 여러분 이거 8주만 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밴쿠버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2016년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명상의 뇌과학을 연구한 20개 대학의 논문들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이 메타 아날리시스라는 통계법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한 결과를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이제 했는데 8군데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내 속에 8군데 명상을 하면 8군데 해부학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바뀐다. 그 8군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거에 내 사진을 이미지로 들다 놓고 쭉 보면 전전두엽, 섬피질,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겠습니다만은 명상을 한 사람들은 이건 족보에 아주 굉장히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편도체, 내 속에 있는 중요한 구조들입니다. 명상하면 달라진다 하는 구조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척 대상회피질, 아까 제가 말했죠. 자비 담당하는 애. 그거는 여기 잘 보이면 되겠다. 요만큼이 여기 전척 대상회피질, 안테리오 싱귤레이트 코텍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는 알아차림, 자기조절, 공감, 연민을 담당. 전두엽은 판단, 그 다음에 통찰, 추론, 이해 이런 거 담당하는 거예요. 최고 고급 뇌입니다. 총사령부야. 정신의 총사령부예요. 그 따뜻한 마음의 총사령부는 아까 먼저 설명했던 전척 대상회피질이고요. 자기조절센터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 지금 어디가 있다. 내가 지금 화나고 있다. 또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다.
나 누구 지금 사랑하고 있다? 나 누구 미워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내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나 속에 나.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야. 그렇지? 내가 도둑질 하려고 한다. 내가 엉큼한 마음을 내고 있다. 그래야 막 뭐를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지? 나 속에 나. 나 속에 나. 그게 자꾸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다. 조절할 수 있겠죠? 무슨 생각하고 있다. 에? 그게 안 돼. 분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없다면, 내 속에 나가 없다면, 나를 알아차림하는 놈이 없다면, 화가 나도 화난지도 몰라. 욕심내도 욕심낸지도 몰라. 화난 줄 모르니까 점점 막 대가 올라. 스톱이 안 생긴 거예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 바로 그런 거예요. 에? 우울증 봐요. 내 감정이 좀 처져 있다. 알아차림하면 올려야지.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든지, 약을 먹든지. 그럼 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처져 내려간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자살할 때까지. 그게 알아차림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 데가 그 내 주인공이지. 누가 내 주인공이에요? 뭐 주인공 관념적인 소리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자기만 알아듣는 소리는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이야기란 거는 서로 간에 알아차림을 해야 돼. 알아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뇌가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세 개만 하세요. 이런 편도처럼 빨간 거를 일부러 표시해서 왜? 요 놈이 제일 못된 거예요. 여기 제일 못된 건데 요 놈이 우리 뇌 속에 이 바로 알람벨 경보장치. 예를 들면 우리가 뭘 지나가다가 뱀처럼 생긴 거 뭐 보고 엄마야 그러잖아. 그러면 뱀인지 뭔지도 몰라. 새끼. 응? 이게 그 산 속에 이렇게 이런 게 남아 꾸불꾸불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모두 그냥 정확하게 인지도 알아서는 안 하고 놀래 자빠집니다. 예?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따라해 보렴. 예? 그럼 소뚜껑도 놀란단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왜 소뚜껑 보고 놀랍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런 거야. 우리는 정확한 지각을 안 해. 그냥 막 판단해버리고 막 따라가 버리니까 막 내 속에 경보장치를 막 울려 제끼는 거예요. 놀람장치. 그게 막 에머전시를 막 걸어 제끼는 거야. 놀랄 일도 아닌 걸 자꾸 놀라게 하고 무섭지도 않는 걸 자꾸 무섭다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가 편도체라는 편도체. 우리가 내가 이제 20대 그 뇌과학을 공부할 때 이제 편도체 연구를 이제 한참 할 때인데 그때 어떤 과학자들이 고양이 같은 거 저 편도체를 딱 그냥 수술해 떼내버리면 고양이가 아주 온순하게 화내는 브레인이 달아나 버렸거든 수술해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알게 되고 우리 괴로움이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저 편도체를 잠재우면 놀랄 일도 없고 평정한 마인드를 평화로운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 챙김을 딱 하니까 이게 전전두엽이 딱 편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꼼짝 마. 편도체 너 뛰지 마. 그게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회로는 편도체는 죽여놓고 어디로 보내느냐? 그 회로 그 에너지를 아까 얘기한 전척 대상후의 피질 알아차림에 이쪽으로 보내는 이쪽으로 회로를 바꿔버린 거예요. 회로를.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고 막 걱정하고 하던 그런 내가 알아차린 대로 바뀌니까 내가 나를 알고 조절을 해 갈 수가 있게 된다. 요게 요까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히든 스토리는 굉장히 많지만은 이야기상 요까지 딱 해놓는 게 오늘의 맛배기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